오늘은 2024년 9월 23일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금리 수혜주가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이 과연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인지 월가에서 쭉 정리를 한 5가지 정도 해놨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한 6개 정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 그냥 빠르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MBC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 기금 금리를 50bp 내리면서 4.75%에서 5% 범위로 하향 조정한 데에 따라 월가 분석가들이 매수 추천한 종목 가운데 금리 인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뉴스고요. 그 안에서 종목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진로우라는 종목입니다. 티거는 GG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회사냐면 모바일 및 웹에서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미디어 및 기술, 그 다음에 주택 및 모기지 부문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 인터넷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는요, 프리미엄 에이전트, 렌탈 및 새로운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도트루프, 디스플레이 및 기타 광고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포함이 되고요. 주택 부문에서는 진로그룹이 주택을 구매 및 판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기지 부문에서는 모기지 대출 기관 및 기타 모기지 전문가에게 판매된 광고라든가 모기지 출시 및 2차 시장에서 모기지 판매 및 모테크 모기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포함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도 일부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부동산 서비스 업체고, 그다음에 52주는 66.75,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BR이 3.4배고요. EPS는 적자니까 PER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배당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은 2024년 3분기에 줄죠. 2.91%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고, 순이익도 격차가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EPS는 흑재전환되네요. EPS는 흑재전환. 그리고 4분기에도 매출액은 줄고 순이익 커집니다. 그리고 EPS 줄어들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은 적자가 소폭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EPS가 1.31로 흑재전환은 되는데, 문제가 아니죠. 2025년이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고 EPS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내년이 아니라 최근에 금리 인하일 때 수혜로 뽑아놨지만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제이 맥켈리스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 회사인 진로그룹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 등급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웨시브드는 이번 상향 조정이 부문적으로는 낮아진 금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제10년물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맥켄리스는 진로우의 핵심 중개 사업에 대한 낮은 모기지 금리의 잠재적 긍정적 촉매 외에도 진로우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이니셔티브가 우리의 추정치에 대한 잠재적인 상승 리스크를 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는 진로우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도구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급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진로우 중개 지배력을 더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진로우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16% 상승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투자 의견은 이제 바이예요. 매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 디테일을 하게 보면은 9명이 바이를 했고요. 4명은 홀드, 1명은 셀, 매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기준이 54.6이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가장 높았을 때가 72, 가장 낮았을 때가 35를 정했습니다. 현재가 지금 65.05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 대비 16%가 이미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높게 본다라고 한다면 72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스트롱 바이가 있고요. 스트롱 바이가 있고 바이가 6명, 홀드가 11명입니다. 언더퍼폼이나 셀은 없고요. 20명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스트롱 바이는 3명 정도 되겠는 거죠. 강하게 매수하는 사람은 3명 정도. 그리고 평균이 54.6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57.97이고 현재가가 65.05예요. 즉 현재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6일 날 웨드부시에서 내추럴 투 아웃퍼펌,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5일 날은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냐면 처음으로 칸터 피트 제랄드 내추럴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고 이 평균 주가만큼 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투자 의견을 중립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차트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최고 70까지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5가 아직 저항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8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 여기 있죠, 요 가격 45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45달러에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서 2025년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니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45달러 수준, 40에서 45달러 수준에서 매수하는 게 아마 패턴상으로도 맞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로우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카콜라예요.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PER은 25배, PBR은 11배 수준, 주당 배당금은 1.94, 2.75%의 배당금을 주고요. 배당일은 배당락이 9월 13일이면 지났고요. 돈은 10월 1일 날 이렇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출액은 줄어드네요.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순이익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3분기. 그다음에 EPS 늘어나네요. 순이익이 늘어나면 EPS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대신 4분기의 매출액과 순이익, 그다음에 EPS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7, 8, 9가 3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더우니 음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4분기에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게 생각이 나다 보니 아마 코카콜라나 이쪽이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소폭 증가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0.5% 증가를 하고요. 순이익이 한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EPS가 15% 정도 늘어나네요. EPS가 꽤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2024년 대비 뭐 매출액이라든가 혹은 순이익, 그 다음에 EPS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키워보자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방대한 자료가 좀 들어가다 보니 제가 얘기해 주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PC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음료 대기업인 코카콜라도 상승세에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고, 웰스파고의 분석가인 크리스 캐리는 낮은 금리, 방어적 로테이션, 그리고 기본적인 가시성이 최근 몇 달 동안 메가캡 필수 소비재 종목들의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코카콜라 주가가 올해 2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회사의 글로벌 매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마진 가시성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매출, 마진, 그리고 밸류에이션 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코카콜라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본다, 강조를 했고요. 코카콜라 병입 업체들이 일부 소비자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전반에 걸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3에서 7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해당 목표 주가는 모건 스탠리와 함께 월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70.83이고요. 현재 주가가 71.64입니다. 71.64인데 지금도 평균 가격은 뛰어넘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곳에서도 71.51이라고 목표 주가를, 평균 주가죠. 평균 컨센서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것보다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CFRA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9월 5일 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관점에서는 사실은 코카콜라는 주가가 이미 너무 올라가서 제 관점에서는 좀 제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진로우 그룹이 코카콜라보다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북미 최대 가전 제품 판매 기업으로서 아마존과 같이 온라인 유통업체의 공세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소비자 경험을 위한 본감으로 탈바꿈하고요. 온라인몰을 확장하는 등 옴니 채널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PS가 6.44고요. PR이 15배, PBR은 6배, BPS는 14.45달러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82네요. 3.82. 그리고 배당 낙일은 이미 지났고요.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순이익이 3분기에 좀 줄어드네요. 3분기에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EPS도 줄어듭니다. 근데 소비 시즌이 있는 게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나,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월의 경우는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적 발표가 되고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가전제품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24년에 10월 실적이 나오고 뭐 작년 2분기 7월 달부터 떨어지니까 한번 쭉 밀리고 나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 놓을게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가전제품 수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서 쇼핑객들이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베스트바이의 가격이 장바구니 물가 품목 거의 10개 중에 9개에서 아마존보다 1% 이하 또는 더 나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아마존 가격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평균을 106.08 이렇게 정해놨고요. 지금은 97.3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한 8% 9%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8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보게 되면 뭐 매수 혹은 뭐 투자 등급을 보통 유지를 하네요. 유지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95에서 진짜 이게 박살이 난다 그러면 83까지 박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3. 그러면 그때 매수가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실적이 정리가 되고 뭐 물론 그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83이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UPS와 페덱스 뽑아놨는데 뭐 둘 다 아시다시피 어 배송 사업을 하고 있죠. 국내 배송, 국제 배송. 국내라고 하는 건 미국 내고요.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에 하나고 뭐 똑같습니다. 실적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먼저 UPS 실적인데 3분기에 실적이 좀 떨어지네요. 4분기에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3분기 실적이 지금 나왔었잖아요. 페덱스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좋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UPS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좋아지진 않네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UPS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 이 두 회사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수익률은 금리 인하 후 6개월까지 평탄한 흐름을 보인 반면 뭐 운송 부문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이유는 이해가 안 되고요. 평균은 지금 144달러에서 144달러 부근 비슷하죠. 현재는 128.60이니까 아마 한 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7월 달에 실적이 나왔을 때 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회사들은 IB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하락하는 추세가 쭉 이렇게 되고요. 현재 135달러가 지금 단기적인 저항이고 125가 지지거든요. 그러면 125에서 135 사이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다가 내년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125달러 부근이 뭐 주가 보더라도 이전에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저항이 지지가 됐었고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25달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곳이 최근에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덱스도 똑같죠.
페덱스 똑같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쭉 가보면 배당 수익률이 1.84. UPS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였죠? 4.93이면 당연히 UPS가 훨씬 낫겠죠.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안 좋았습니다. 실적 안 좋게 되면서 주가 박살 났고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4분기에 가까울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내년 2월이죠. 2월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254.64인데 평균이 310에서 312입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한 20%에서 22%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보게 되면 HSBC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역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게 되면 저는 319.9달러가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만큼 다 왔고 지금 이 패턴 있죠? 이 패턴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 나오게 되면 254에서 320까지 320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매매가 뭐 좋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 뭐 뱅코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은행이죠. 은행 지주회사고요. 그래서 뭐 상업용 은행 및 재무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틈새 산업 내 정교한 상업, 기관 및 투자자에게 특수은행 서비스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뭐 세지는 않네요. 세지는 않는 상황이고 순이익은 9월이면 3분기겠죠. 3분기에 조금 소폭 늘어납니다. EPS도 늘어나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이 2024년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꽤 컸는데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남는 게 순이익인 거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EPS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내년이 아마 2022년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얘기를 하게 되면 수리자 마진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은행의 대표가 예대 마진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87.69입니다. 87.69인데 여기에서는 87.79를 컨센서스로 잡고 있고요. 평균 컨센서스 76.1을 지금 뭐 다른 곳에서는 잡고 있기 때문에 13%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트레이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9월 20일 날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냥 유지를 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저항이죠. 단기 저항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125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뭐 나쁘진 않고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마 은행주 실적이 싹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안 이쁘게 됐는데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카콜라, 진로그룹, UPS, 페덱스, 베스트바이를 뭐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좀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블로그를 좀 작성을 해놓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뭐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미국 주식 올릴 거니까 혹시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